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광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광재 원장님께서는 이 치약 박사신데요. 워싱턴 대학 의대에서 3D 가상 진단 및 메디컬 이미지 관련 연구를 하셨고 또 휴스턴 임플란트 센터에서 근무도 하셨네요.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신데 오늘은 디지털 신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 디지털 신경 치료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떠할 때 필요할지 아무래도 좀 이가 아프다 하면은 신경치료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가 아픈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두 가지의 결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아가 아플 때 좀 많이 아프겠죠. 그랬을 네, 때 그렇습니다. 신경치료하느냐 아니면 그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느냐 그거네요.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치과 의사분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 치아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예. 그때 환자분에게 그러한 진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핫 이슈인 임플란트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기존의 치아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임플란트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계세요. 예. 그런데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예를 들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이 자기 치아보다 훨씬 더 잘 끼이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씹는 느낌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연 치아가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은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신경치료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치과 그 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신경치료도 하면 될 것을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을 것을 또 임플란트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에 치아 뿌리가 인택트하고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크라운 파트가 뿌리로부터 또는 뼈로부터 2mm 이내 요거를 저희가 biological width라고 해요. 예. 2mm 이내로 예를 들어서 보철물이 침범을 한 경우에 뼈가 싫어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크라운 랭스닝이라고 해서 뼈를 어느 정도 좀 삭제를 하고 이런 작업도 해줬고요. 그런데 뼈를 삭제했을 경우에 다른 치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지 않고 다른 치아에 영향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게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렇군요.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경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걸 텐데요. 보통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게 주요 원인일까요? 충치, 잇몸 질환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충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 잇몸 질환, 예. 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의 그 치료 단계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제일 먼저 가장 큰 거는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로 치아 주변을 좀 만져보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 거기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은 상태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치아를 살짝 두드려 봅니다. 예. 퍼쿠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때 아픈가 안 아픈가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 중에 하나가 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주 차가운 물질을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물질을 치아에 대봅니다. 그때 과연 치아가 아픈가 안 아픈가 어느 정도 아픈가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아픈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 정보를 판단해서 신경치료가 필요한 치아구나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 단계로 접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존에 있던 충치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그 치아를 다른 치아나 입 안의 세균으로부터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버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러버댐이라는 거는 또 덴탈댐이라고도 하고 자그마한 비닐로 된 물질을 가지고
치아를 둘러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침으로부터 치아 안쪽이 오염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치아는 보통 치아 안쪽에 신경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자어로는 치수강, 미국말로는 펄프 체인버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치아 안쪽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치아 뿌리 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뿌리 부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에 각각의 치아 뿌리 부분까지 가는 신경관, 커널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게 도대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경관들을 다 막아야 추후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이 신경관을 모두 파악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3D CT를 활용하는 경우에 신경관이 몇 개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 현미경처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루프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니까 결국은 가는 침 같은 거 이렇게 찍어봐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부분은 여기가 신경관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3D CT를 활용함으로써 사전의 위치를 파악하니까 훨씬 더 빨리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신경 치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요, 또 다시 아픈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가끔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이 디지털 신경 치료는 그 신경관을 다 파악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왜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또 아파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기존의 치료가 충분치 않았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치아가 파절이 돼서 아플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보통은 네. 기존의 치료를 할 때 신경관이 다 찾아져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로 예를 들면은 다 파악을 못했다든지 또는 신경관 중에 하나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일일이 찍어서 해당 신경관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신경관을 빼놓고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네요. 신경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아픕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신경관을 치료를 할 때에 반고체 물질, 거다펄처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 1mm 정도까지는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국외에서 미국 외에서 하는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대충 막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 문제는 한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주로 많이 생성이 되는데 당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부실하게 끝까지 안 가고 막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파절이 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경치료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도 또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로 잘 보이지도 않고 다시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3D 엑스레이를 활용함으로써 파절이 됐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치아가 다시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거를 재치료를 할지 아니면 발치를 할지 요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역시 디지털 기술이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경치료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면서 그만큼 신경치료의 성공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치과 갔다 왔는데 신경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 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환자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경치료 잘 받았다, 잘 됐다. 예, 엑스레이로 봤을 때 반고체 물질이 균일하게 끝에 부분 뿌리로부터 1mm 정도까지 막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잘 됐다고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3개에서 4개가 있는데 그러한 관들이 다 막혀 있고 눈은 단순한 엑스레이로도 그건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잘못된 경우에는 보통
반고체 물질을 쓰지 않고 액체 물질을 쓴다든지 아니면 끝에까지 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알 수는 없더라도 좀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치과 닥터들의 설명을 잘 들어보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신경치료라는 것이요. 그 치아로 연결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관이나 혈관을 제거하는 네, 그렇습니다. 작업인가요? 신경치료가 이제 영어로는 루트 커널, 한국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는 근관 치료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신경이 아프다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치아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또 염려되는 게 이게 뭐 충치나 잇몸 질환 또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유발이 돼서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경관과 혈관이 제거가 되면은 치아로 가는 어떤 영양분들이 차단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치아에 가는 영양분 또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예. 치아가 아무래도 잘 부서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씌워주는 작업이 후행되어야 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당장은 아프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그 치아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약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부러지면은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예.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서 바쁘시더라도 꼭 크라운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과정을 쭉 보자면은 아까 이 러버댐 얘기도 하셨는데 좀 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절차별로. 예, 절차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진단을 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치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한 이후에 아이솔레이션 작업, 그러니까 러버댐이라든가 이런 뭐 코튼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치아를 완벽히 다른 어떤 치아라든지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예. 그다음 치아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과 신경을 제거를 하는데 일단 신경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제거하고 신경관을 다 파악한 다음에 신경방으로부터 신경관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재봅니다. 네. 왜 재냐면은 마지막 1mm까지 막아야 되니까 그 길이를 재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좀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직접 재보고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신경이 다 제거된 상태에 신경방과 신경관 부분을 이제 반고체 물질로 막게 됩니다. 예. 그때 완벽히 실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약간의 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치료를 하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신경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그런 심톰이 없으면은 아프다든가 그런 심톰이 없으시면은 그때 크라운을 씌우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임플란트도 요즘 뭐 많이 또 기술이 발달돼서 좋지만 네. 그래도 자연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예. 이제 신경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경치료에 있어서도 요즘 또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또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신경치료로 좀 더 그 어떤 실수 없이 누락 없이 잘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또 우리 환자분께서도 물론 결정은 우리 치과 닥터분께서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덴탈 IQ가 본인의 치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 디지털 신경치료에 대한 자세하고 또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시 스마일 치과의 여광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